사과나 귤처럼 겨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과일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가격까지 오름세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부담이고 파는 상인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은지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생과일 주스를 찾는 손님은 많지만 과일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할 때 원가가 제일 부담이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인터넷 시키는 거를 요즘에는 시장 가서 직접 사오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과일 주스에 많이 사용되는 토마토 역시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지난달 기준 일반 토마토의 5kg당 가격은 21,800원대로 1년 전보다 1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형 방울토마토는 5kg당 37%, 대추형 방울토마토도 3kg당 70% 가까이 값이 올랐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사과와 배는 20% 안팎, 감귤과 단감은 30% 안팎 값이 뛰었습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하는 값은 마진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세 유지하는데 힘들고 여기 시장 안을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살려다가 다시 놓게 되고 그냥 갔죠. 저는 과일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는 편인데 올해는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과일값도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에 대한 역대급 규모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못난이 과일 출하량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번엔 물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올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지난달 역시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3% 올라 넉 달째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시면 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도 같지만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보단 여전히 높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렸던 유가는 다소 진정됐지만 농산물과 신선식품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 딸기 같은 제철 과일은 바구니에 담기 겁난다는 시민들도 많을 정도인데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철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과가 제일 많이 올라 사과가. 지금 100% 올랐다고 보면 만 원에 6개 정도 있지, 6개. 지금은 지금은 3개 만 원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작년 같으면 한 4만 원 선 한다면 지금 한 6만 원 선. 오늘 과일 경매 시장에서 사과는 지난해에 비해 174% 급등했습니다. 대봉감과 딸기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10kg짜리 사과 부사 한 박스는 하루 만에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상 여건이 나빠 출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올부터는 뭐 홍시, 대봉, 사과는 우리 같은 서민은 근접도 못해요. 근데 먹는 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뭐 먹고 넘어가나 서울에서 어떡하나 그런데 아침에 써갖고 지금 다 산 거예요. 과일을 많이 쓰는 빵집과 디저트 가게들은 비상입니다. 더블케이크 1호 케이크 정도 만들면 한 5천 원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파는 게 더 손해인데 손님들은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은 못 올리고 그냥 파는 거예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3%로 오름폭이 조금 둔화했지만 오히려 밥상 물가와 직결된 과일과 농산물 값은 더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오이와 파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뛰었고 토마토, 쌀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13% 넘게 올랐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도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유가 변동성이 큰 데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과일은 가격이 빨리 내리기 어려워 단기간에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국은 6월에서 8월의 평년 기온이 한 91년부터 2000년도는 23.7도였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24.3도로 0.6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10년 전보다 재배 가능 지역이 48.6km 정도
북으로 올라가고 해발 고도도 92m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농촌진흥청 산하의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는 10% 수준인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 지역이 2010년도에는 그랬는데 2080년도에는 6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열대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대가 있는데요. 아열대 기후가 보통 30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육지에서 올라오면서 특히 남부지방에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평택까지 올라와서 평택 지역에서도 백한과라든지 망고라든지 이렇게 아열대 과일들을 재배가 이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기르던 작물을 또 못 기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좀 재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농가 소득 작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이런 열대 과일 재배를 지원 정책을 주력하고 있고요. 식품업계, 유통업계도 과일 산지 변화를 인지하고 있어서 이제 열대 과일들이 친환경 유기농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은 그런 점을 좀 부각해서 내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20년부터 경남 산청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공급처를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재배 열대 과일은 초기 시장으로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으로 상품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당 2,000원. 이거 먹은 게 비싸요? 네, 요즘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이거. 깜짝 놀랐네. 아, 네, 맛은, 유기농이라서. 유기농이라서. 네. 그렇군요. 저도 이따 먹어야겠습니다. 예. 자, 맛있네요. 문제는 이게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부작용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산지를 잃어버리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유명한 게 사과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 재배지가 지금은 강원도로 북상을 했습니다. 아마 2070년도 정도에는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 적정 지역이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